답변을 그렇게 꼬아서 이야기하면 안 아닙니다. 되시죠. 질문이 꼬여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좀 시간 좀 줘주세요. 저희가 조사받으러 왔어요? 증인으로 증인한테? 나오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시라니까요.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박선원 의원님 질의에도 나왔는데요. 제가 청문회를 위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계세요.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럼 홍 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홍 차장이 정보위 위원들한테 설명을 자기 입으로 한 게 있습니다. 12월 6일 날. 예, 그것을 어느 야당 의원님이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것, 지금 이 순간까지 나밖에 모르는 일이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 차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묻는 건 그거잖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이겠네요. 그잖아요. 세상에 진실과 거짓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 거. 잠시만요. 원장님이 보실 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대통령이 총애했고 소위 말해서 국정원 에이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잘 나가는 간부인 홍 차장이 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한테 도움이 단 하나도 안 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유를 아니, 설명하시면 지금 두 개가 좀 다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거짓말, 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을까요? 홍장원 차장이 예, 정치인 체포 지시를 대통령한테 받았다는 말을 제 묻는 말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날 저한테 얘기하겠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말고는 다 진실입니까? 제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럼 그래서 저로서는 네,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자기 말을 바꾸는 알겠습니다. 사람인 걸 봐서 예, 잠시만 대통령한테 질의 말을 시간입니다. 들었다는 원장님. 것도 저는 원장님. 신경이 났습니다. 원장님 대질의 시간이에요. 제가 답은 해야 되니까요. 아까 말씀하셔서. 답변을 그렇게 꼬아서 이야기하면 안 아닙니다. 되시죠. 질문이 꼬여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좀 시간 좀 줘주세요. 자, 위원장님 원장님. 정리 좀 해주세요. 원장님 지금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기간 보고에 대한 조사 과정입니다. 저희가 조사받으러 왔어요? 증인으로 증인한테? 나오신 우리 김기호 의원님? 원장님께서는 좀 진지한 자세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만히 계세요. 한기호 님도 제일 연세가 많으신데 좀 가만히 계십시오. 시작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용 원장님, 질문을 꼬은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땐 답변을 꼬아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멈춰주시고 선관위 사무총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피의자 윤석열 씨가 헌재 낸 답변서에 보면 비상계엄의 이유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다.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깊은 충격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엉망입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21대와 대선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그 22대 국선을 앞두고 다 정비돼서 좋습니다. 예. 정비됐다는 거고 조태용 원장께 묻겠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씨에게 국정원이 보고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문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까? 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원장 하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첫째, 둘째로는 재작년 10월 달에 국정원이 10월 10일인가 자세히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째, 선관위의 여러 가지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 취약점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도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뭐 제가 부연하지는 않겠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과거에 그것이 선거 부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국정원이 그 과거에 그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보안 취약점은 있었다. 과거에 선거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심각했냐라는 겁니다. 심각한 건가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아니 피의자 윤석열 씨의 답변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원장님께서 그 일을 안 하셨지만 지금 그 기관의 장이잖아요. 그럼 다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고 엉망이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그건 제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을 책임지시는 분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쉽지 않은데요. 좀 자신 있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왜 오늘 이런 자리가 열렸고 이 자리에 섰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태용 국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전략적 중추이자 최후의 보루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최근에도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점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정원의 지휘부와 직원들에 대해서 노고를 감히 할 수 있다면 치아를 드리고 늘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23년 12월 말에 윤석열, 신원식,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윤석열, 신원식, 김용현, 김명수 합창의장, 여인영 등과 만찬하신 적이 있죠. 11월, 12월에 한 차례 그런 만찬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상대권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있죠. 없습니다. 2024년 4월 신원식, 김용현, 여인영 그리고 대통령과 관제에서 만찬하신 적 있죠. 3월하고 4월 사이에 예, 차례 만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다시 대통령이 비상대권 말씀을 하셨고 국방장관 신원식과 김용현 처장, 당시 경호처장과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셨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비상대권이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만찬이 끝나고 국방장관 공관에서 김용현과 신원식 장관이 계엄은 정치적 해법,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다라고 해서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는 보셨겠네요. 최근에 봤습니다. 예. 지난 12월 13일 월요일 정보위원회에서 준곳 원장께서는 국정원의 내란 개입이 없었다. 그래서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즉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며 위헌 위법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명예롭습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는 것이 그러면 맞습니다.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비상계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예.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적 위법적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홍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했고 지시도 받았으며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12월 3일 사흘 후에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원장께 직접 보고 한 바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수사 과정에서도 제가 충실히 소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소장에 따르면 김용현 공소장에 따르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자신들의 부하에게 선관위 여론조사 곳에 인력 투입을 지시하며 국정원과 수사관 쪽에서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오면 전산실을 인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공소장이 나온 다음에 봤습니다. 네.